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전에 좀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데가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삽니다라고 산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17,000원 부근에서 팔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죠. 여기 17,000원 가까이에서 팔았어요. 사실 주중받는 윗골이 달리는 거 보고 매도를 했다가 제가 이제 또 당시에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댓글로는 평균 단가를 더 낮게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목 자체를 버리는 것보다는 대응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 살짝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오늘 시장도 안 좋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가 일단은 2500포인트를 터치를 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너무 강하게 계속 하락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금리에 대한 긴축 강도가 좀 높아진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건 맞아요.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파월, 패드에서의 금리 긴축 강도 강하게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안 믿는다라고 했죠. 믿고 있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최종 금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금리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요. 패드 파월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5.1%까지 올릴 거야. 긴축 강도 이어질 것 같아.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데 그렇다고 이번 연도는 최종금리 유지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와 물가가 떨어졌는데도 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네. 이러면서 매도 형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긴축이 이어가면은 힘들겠구만. 이게 5%에서 5.25% 수준이거든요. 5.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근데 시장은 지금 이것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패드에서 얘기하는 건 5.1%.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4.75% 수준입니다. 그 다음이 5%에서 5.25거든요. 4.75에서 5%. 그리고 5.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bp니까 25bp, 25%, 0.25%. 자, 여기 이거를 일단은 2월 달에 패드는 5.1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월 달에. 2월 2월 1일에 FOMC 있는데 시장에는 2월 1일에 2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75%까지. 4.5%에서 4.75. 75. 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리고 2월 달부터 2월, 3월, 그리고 7월, 9월까지 금리 동결. 원래라면은 5.25%에서 7월까지 유지를 하고 9월부터는 금리 인하였거든요. 금리가 4.75까지. 금리 인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4.75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9월 달까지는. 그런 다음에 9월 이후부터 이제 연말로 갈수록 9월 이후부터 연말 갈수록 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랑 연준 제가 지금 금리 저렇게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못 올리게 하려고 일부러 좀 허세 부리는 거다. 연준 그렇게까지 못 올려. 그렇게 올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연준이 그렇게 올릴 것 같다. 이미 주가는 2250포인트까지 왔었어야 됐습니다. 저는 한 2300포인트, 극단적으로 와야 2260포인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250포인트.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시장이 좀 우려 있는 그런 상황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게 내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패드를 안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허세충들 이러면서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우리 경기에 좀 예민하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었죠.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도 다시금 이전보다는 아닌데 계속 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야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이제 단기 모멘텀 주목도가 조금 내려갔다 뿐이지 주목도가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호재라고 볼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천억 원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발주 임박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천억 원 수준의 폴란드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플랜트예요. 에너지 플랜트인 거죠. 프랑스 폐기물 업체에서 베올리아 10억 주어티 투자, 주어티, 스워티, 자, 주어티죠? 주어티. 자,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시장 선정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억 주어티, 2,9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운명의 결정이 되면서 폐자원 에너지와 운명의 결정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확정될 전망이다. 3천억 원, 뭐 조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주기기 납품하면 이 정도 수준이긴 하잖아요. 원전 금액이 뭐 40조, 뭐 4조, 7조, 막 그렇게 6조, 막 1조 5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기기 하나 납품하면은 4천에서 8천 그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폐자원 에너지와 이것 자체가 2,950억 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꿀꺽한다라고 하면은 나쁜 수준은 아닌 거죠. 자, 이 큰 건이긴 해요. 큰 건이긴 하는 거예요. 큰 건. 폴란드 우츠에 2년 동안 건설하고자 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입찰이 곧 성사될 예정이다. 우츠 폐기물 소각장은 베올리아가 10억 주어티 이상을 지출하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에서 가장 크고 비싼 시설이 된다. 연간 20만 톤의 폐기물 처리하게 된다. 석탄을 제거하고자 하며 폐기물 동력원 건설은 그중 하나이다. 화력과 190메가와트의 전력을 820메가와트 화력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세계 최대 환경 서비스 업체로 수처리 폐기물 에너지 부분에서 선진 기술과 독보적인 경험을 갖춰 환경 산업을 주도한다. 60개의 폴란드 도시에 열을 공급하고 있고 다른 4개 지역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한다. 자, 화력 플랜트인데 폐기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지난 2021년도 소식들도 있었고 여기 그동안 우측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해 왔다. 눈독 들인 건 폴란드 내에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 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플랜트의 수주 점유율이 높다.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원전 말고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 원전 강국 프랑스와 소형 모듈 원전 안전 기준을 만든다. 이 안전 기준이라는 게 표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산업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에서도 충전기 이 애플이냐 삼성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C 드라이브가 표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C 드라이브 공급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용처가 더 이제 커진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시전지도 배터리 우리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표준을 갖고 있는 게 뭐 eGMP 기술이 뭐 국제 표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랑 좀 틀리긴 하는 상황들이지만 뭐 일단 SMR 1000기에서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크기를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가량으로 줄이면서 작게는 메가와트, 많게는 수백 메가와트 일도로 설계한 고효율 미니 원전이다. 여기에서 프랑스하고 프랑스 안전청과 협력을 한다라는 것들이 그래도 뭐 수주가 나오면 수주전은 각자 하겠죠. 프랑스. 새 원전 가동에도 전기분대 성전선이 부족하다. 탈원전 때 확장 안 했다. 전선은 만들면 되는 거지만 지금 강릉 동해 삼척 동해안 지역 석탄 발전소 6기 전체 발전 용량은 5,314메가와트 5기가와트 수준이네요. 전기 수요가 가장 많은 겨울에 들어서도 57% 정도인 3,040메가와트간 가동 중이다. 구형 원전 2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2,274메가와트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전 선로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자 불가피하게 석탄 발전소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에 차질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겠죠.
송전선이 부족하다.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머리가 아파서 일단은 꾸역꾸역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7,000원이잖아요. 17,000원 부근으로 대응 전략들 한번, 전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17,000원 대응 전략을 잡아보면은 17,000원, 15,300원입니다. 자, 17,000원에서 내가 5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17,000원이죠. 그죠? 자, 그리고 15,300원이다. 여기서 내가 5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5주를 했어요. 그럼 평균 단가가 절반, 여기 절반 되잖아요. 16,150원. 자, 150원 됐죠. 자, 그리고 여기 10주, 5주, 그러니까 10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10주. 10주를 16,15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770원이 내려왔어요. 그럼 10주를 갖고 있으니까 10주를 더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가 14,960원. 16,150원에서 13,770원 중간이 14,960원이다. 이렇게 우리 대응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가격에서 매수하세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주 갖고 있고 10주 갖고 있으면은 총 20주에 14,960원에 20주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평균 단가가 14,960원에 20주니까 16,000원이나 1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주가를 또 10주 빼서 10주에 14,960원을 갖고 있는 게 되죠. 자, 그럼 여기 10주는 추후에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다시 10주를 해가지고 여기 이 가격이랑 또 만약에 12,000원 온다. 그럼 또 이제 10주를 또 매도를 이때 이제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10주 한 거를 또 여기서 대응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알면은 이렇게 대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이론적인 거니까. 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내가 5주를 17,000원에 들어갔다. 17,000원. 그리고 2차에서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15,300원에 접근을 한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14,960, 아니죠. 13,770원에서 대응을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가 떨어지면은 추가 대응을 하고 1차, 2차, 3차가 되겠죠. 근데 이미 17,000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1차, 2차. 내가 17,000에 잡았다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16,150원에 5주 되는 거예요. 그럼 10주잖아요. 반등이 나오면 내가 평균 단가 여기 절반이 되니까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10주를 또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5주를. 10주니까. 10주 갖고 있는 거에서 5주. 그럼 평균 단가는 낮춰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그대로예요. 또 떨어지면 또 대응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응용을 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응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60일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 60일선 수준에서 내가 대응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 대응책은 또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여기까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9월, 10월, 11월 수익이 정말 잘 났습니다. 저도 이제 이데일리 경제방송 출연하면서 무료방에서 종목들 드리고 막 했었는데 수익이 뭐 주는 족족 막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신이 났었죠. 12월 1일 기점으로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다 그래도 많이 그런 재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는 장인 것 같아요. 하락장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하락을 계속 했었지만 이런 폭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폭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반등장을 기대를 해봐야겠죠. 시장이 좀 회복할 때까지는 좀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날 대응을 해나가면서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도 대응을 안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응을 좀 밀어둘 수는 있어도.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들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